장자, 자유로운 영혼의 철학, 현실을 초월하는 지혜. 장자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로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사상은 현실 세계의 규범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강조하며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장자는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당시 유행하던 유가 사상과는 다른 독특한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장자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은둔하며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장자라는 책에 담겨 있으며 우화와 비유를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치를 탐구합니다. 장자 철학의 핵심은 자유, 상대주의, 무의자연입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상 만물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무의자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 장자는 인간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가 사상이 강조하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관점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자는 소요유라는 개념을 통해 자유로운 삶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소요유는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듯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듯 인간도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주의. 장자는 세상 만물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등 모든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가 사상이 강조하던 절대적인 도덕 규범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자는 호정몽이라는 유명한 우화를 통해 상대주의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나비가 된 장자는 꿈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나비인지 나비가 꿈을 꾸는 자신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현실과 꿈,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통해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의자연. 장자는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노력이나 욕망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가 사상이 강조하던 인위적인 노력과 수양을 통한 도덕적 완성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자는 무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무의는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무의의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자 철학의 주요 개념. 장자 철학에는 도, 재물론, 심재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며 재물론은 만물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심재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개념으로 장자는 심재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자연의 법칙입니다. 장자는 도를 깨닫고 따르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재물론은 만물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장자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로 차별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장자는 심재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자 철학의 영향. 장자의 철학은 동양 철학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도가 사상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불교와 유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장자의 철학은 문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장자 철학의 현대적 의미. 현대사회는 경쟁, 물질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며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장자 철학의 비판과 한계. 장자 철학은 현실 도피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경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의 사상은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장자, 나비 꿈을 꾸다. 꿈과 현실, 삶과 죽음, 그리고 물화의 세계.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만큼 생생하고 황홀했던 그 꿈처럼 장자는 우리를 몽환적인 철학의 세계로 초대한다. 장자는 나비 꿈을 통해 삶과 죽음,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어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장자와 함께 나비가 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 여행을 떠나보자. 1. 꿈속의 나비, 나비 꿈을 꾼 장자, 혼돈 속에서 피어난 질문. 어느 날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호전몽 이야기는 장자 철학의 정수를 담은 우화이자 삶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탐구의 시작이다.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꽃밭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즐거움을 만끽하던 장자는 깨어난 후 깊은 혼란에 빠진다. 자신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순간 장자는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2. 유유자적, 소요유의 철학, 세속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서. 장자는 왜 하필 나비 꿈을 꾸었을까? 나비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유유자적 마음 가는 대로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존재의 상징이다. 장자 사상의 핵심인 소유는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의미한다. 나비 꿈은 곧 장자 철학의 은유이며 삶과 죽음, 꿈과 현실을 초월하여 절대 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3. 노자를 넘어선 장자, 우화와 비유의 향연,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장자는 노자의 도가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철학 세계를 구축했다. 노자의 도덕경이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반면 장자의 장자는 우화와 비유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빈배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고 삶의 흐름에 순응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상과 자여의 대화는 운명을 탓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장자의 관점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4. 비움으로써 얻는 자유, 안명론의 지혜, 욕망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장자는 삶의 고통과 번뇌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재물, 명예, 권력 등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얽매고 불행하게 만든다. 장자는 빈 배처럼 마음을 비우고 삶의 흐름에 순응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안명론이다. 안명론은 운명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안을 찾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5. 우물 안개구리, 삶의 덧없음을 깨닫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장자는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좁은 시야에 갇혀 삶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한다. 장자는 우물 안개구리, 여름벌레 등의 비유를 통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우물 안개구리는 우물 밖 세상을 알지 못하고 여름벌레는 겨울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 6. 작은 재주, 큰 화를 부르다. 겸손의 미덕과 자만의 위험. 장자는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나라 왕 앞에서 재주를 부리다 죽음을 맞이한 원숭이 이야기는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장자는 겸손한 사람은 화를 피하고 복을 얻지만 자만하는 사람은 화를 불러들이고 복을 잃는다고 말한다. 7.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통발을 잊어라. 목표 달성 후에 집착을 버리고. 장자는 득어망전 득토망제라는 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언어와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다.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통발을 잊고 토끼를 잡은 뒤에는 덫을 잊듯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그 과정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8. 사물의 변화, 물화의 세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경계를 넘어서. 호전몽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터 이런 것을 일러 사물의 변화라 한다는 장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와 타자,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장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한다. 장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9. 장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다. 물질만능주의 시대, 진정한 행복이란? 현대 사회는 경쟁과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각박한 세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장자는 묻는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가? 장자의 철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장자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경쟁보다 협력을, 성공보다 행복을 강조한다. 10. 나비 꿈을 꾸는 당신에게 꿈을 꾸고 깨어나고 변화하며 살아가는 삶. 지금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혹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장자는 말한다. 꿈을 꾸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장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한다. 당신도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란다. 꿈을 꾸고 깨어나고 변화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길 바란다. 장자의 조릉 이야기.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장자는 어느 날 조릉이라는 수렵금지 구역에서 논일고 있을 때 장자의 이마를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대하고 기이한 까치를 보았다. 이 새는 무슨 새인가? 큰 날개로 날지도 못하고 큰 눈으로 나를 보지도 못하다니. 그 까치를 숲속으로 쫓아가서는 석궁으로 그 까치를 겨냥했다. 석궁을 든 채 까치를 쏘려고 하니 까치도 장자처럼 무언가 골똘히 노려보고 있는 게 있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작은 앞발을 쳐들고 있는 사마귀가 눈에 들어왔다. 사마귀는 자기를 노리고 있는 까치의 시선을 까마이 잊고서는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매미 한 마리가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장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아, 세상 만물이 본래 서로 얽혀있고 이로움과 해로움은 서로를 불러들이는구나. 매미는 그늘을 즐길 줄만 알고 자신을 노리는 사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마귀도 매미를 잡겠다는 생각에 빠져 자신이 까치의 밥이 되는 줄도 모르고 까치는 사마귀에 정신이 팔려 장자가 쏘려는 석궁에 죽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거대한 까치를 잡겠다는 일념에 수렵금지 구역이라는 것도 망각한 채 사냥을 하려 했던 장자도 눈앞의 이득에 그만 나 자신을 잊었다. 장자의 이러한 깨달음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그 얽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가 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연과의 조화와 욕망을 초월한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자의 조릉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색을 자극하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고전몽은 중국의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이다. 어느 날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고전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장주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헐을 날아다닌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다 잠에서 깬다. 그런데 또 모르겠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아마도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일 것이다. 장자는 왜 하필 나비 꿈을 꾼 것일까? 유유자적 마음 가는 대로 날아다니는 나비라니. 그러고 보니 장자를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서율과 바로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 아닌가. 기원전 360년에 태어난 장자는 몽의 사람이니 이름은 주이다. 일찍이 몽연치러 내하전을 지냈다. 양 나라의 해왕, 제 나라의 선왕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그의 학문은 넓어서 엿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요점은 노자의 말에서 시작하여 노자의 말에 귀결한다. 장자는 노자의 도덕경과 함께 노장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책이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 면에서 두 책은 대조적이다. 도덕경은 처음부터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야며 딱딱하고 근엄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반면 장자는 수미일관 기발하고 통렬하고 재미있고 상징적인 우화와 비유들로 넘쳐난다. 빈배 이야기를 보자.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배가 떠내려오다가 부딪혔다. 사공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지만 그 배가 빈 것을 알고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근데 떠내려온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당장 소리치며 비켜나라고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다가 지금 와서 화를 내는 까닭은 처음에는 배가 비어 있었고 지금은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그를 해야겠는가? 그렇다. 비우면 가벼워진다.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비워야 할 것은 재물, 욕심과 권력욕 같은 탐욕뿐 아니라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도 해당된다. 장맛비가 열흘이나 계속 내리던 날 자상은 먹을 것을 갖고 찾아온 친구 자여에게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이 어찌 내가 이토록 가난하길 바랐겠는가? 하늘은 사심없이 모두를 다 같이 덮어주고 땅은 사심없이 모두를 다 같이 떠받아주고 있으니 어찌 하늘과 땅이 사사롭게 나만을 가난하게 하였겠는가? 도대체 누구일까 알아보는데 알 길이 없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니 운명일 따름이겠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모르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그저 숙명으로 알고 손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어리석게 무엇을 탓하며 마음 상하지 말고 한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장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운명론이 아니라 안명론이다. 장자에는 죽음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장자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싶다고 하자 오히려 묻는다. 내게는 하늘과 땅이 안팎널이요 해와 달이 한 쌍옥이요 별과 별자리가 둥근 구슬이다. 내 장례를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거늘 무엇을 더한다는 말인가. 그래도 제자들이 고집하자 일갈한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속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거늘 어찌 한쪽 것을 빼앗아 딴 쪽에다 주려 하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물 안개구리로 살아간다. 우물 안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는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한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작은 제주를 뽐내다 명을 재촉하기도 한다. 오나라 왕이 원숭이 산에 올라갔다. 많은 원숭이가 무서워하며 달아났지만 한 원숭이는 까불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제주를 자랑했다. 왕이 활을 쏘았더니 그 원숭이는 재빠르게 화살을 잡았다. 왕이 시종들에게 서둘러 활을 쏘아 보라고 했다. 원숭이는 한 손에 화살을 쥔 채 죽었다. 마지막으로 득아망전 득토망제의 출전을 보자.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니 물고기를 잡은 뒤에 통발은 잊어야 한다. 덫은 토끼를 잡는 수단이니 토끼를 잡은 뒤에 덫은 버리는 게 마땅하다. 장자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이제 말은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장자의 진짜 매력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호전몽 이야기의 끝부분이 그랬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터 이런 것을 일러 사물에 변하라 한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문득 눈이 뜨였다.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나비로 보였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